공통 마찬가지로 저번에 수업회 때 진행했던 것들 좀 잡고요.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유형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어려운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RPM 교재 중에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같이 좀 병행해 가면서 빈 거 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항등식이라는 게 뭐였나요? 항등식에서 주인공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수 혹은 다른 말로 문자. 그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한자를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항상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그냥 항상 이렇게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렇기 때문에 문자 또는 미지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등식, 등호를 포함하는 식이어야 한다. 등호가 없으면 그거는 등식이 아니라 뭐 다항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다른 방법으로 식이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두 번째, 그래서 항등식이 위한 조건, 문제에서 어떤 멘트들이 나오면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하여.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 라고 했고,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애들 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작아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멘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 멘트가 보이자마자 적어주셔야 되고요.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딱히 얘기를 안 했는데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했었죠. 이게 정의라고 했으면 성질이라는 게 ax 더하기 b가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a도 0, b도 0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가 그거를 얘기를 빠뜨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얘기할게요. 얘는 무조건 반드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거기 이건 내용이 아마 멘트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계백문에다 쓰셨던 내용 중에 여기다가 그 필기한 부분에다가 요 한 줄 정도 추가해 주십시오.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x 대신에 k의 값에 관계없이 혹은 임의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k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됐으면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돼요. y에 대한 뭐 항등식이다 그러면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항등식이라면. 그래서 요 성질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정계수법이라고 했던 것들.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뭐랑 뭐? 수치대입법하고 계수비교법이 있었다. 그죠?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문자의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성립할 거야 라는 전제하에 그런 정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왔고요.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의 모양이 서로 똑같아야 돼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 중에서 뭘 써야 돼?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개념에 대해서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다시 똑같은 얘기 지금 벌써 오늘도 매일 수업하는데 매일 한 번씩 얘기하니까 첫날 수업 빼고 오늘 벌써 세 번째 수업, 그러니까 네 번째 수업이고 세 번째 하는 얘기인데 개념 공부 안 하고 숙제만 풀어 제끼는 인간들 별표 수두룩 빽빽한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해줘요? 나 러시아어 어려워. 나 러시아어 너무 어려워. 나 막 힘들어. 왜? 본 적이 없으니까, 한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문제 풀어지는 게 정상인가? 영어 단어 기본적으로 외워라 라고 얘기해. 영어 문제 풀어라 라고 할 때 영어 문제부터 풀어요? 그 안에 나오는 단어부터 체크하고 아니면은 이 단원에서 쓰는 단어들, 주요 단어들 먼저 머릿속에 외우고 혹은 이제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외워야 될 단어들 뭐 1000개 정도? 500개, 1000개? 이런 거 다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문법 공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 해석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단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문법들 다시 체크해서 다시 외우지 않아요? 영어는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왜 수학은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 하지도 않고 시작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똑똑한가요? 진짜 미안한데 그 정도로 똑똑하시면 여러분들 학원 안 다니셨어도 빽빽빽빽 찍고 딱 듣자마자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똑똑한 애를 한번 가르쳐 봐서 하는 얘기인데 걔는 남의 도움 정말 이해력이 좋은 머리가 좋은 애는요 남의 도움 없이도 독학으로 미적분까지 할 애야. 근데 단지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걔한테 도와준 거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거 딱 그런 거밖에 안 했거든. 내가 진짜 머리 좋은 애를 진짜 정말 수학적인 이해력이 좋은 애를 가르쳐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애도 노력해. 공부 좀 해. 개념 공부 좀 해.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서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나눗셈도 뭐로 표현할 수 있더라? A라고 하는 애를 BQ 플러스 R 형태로 표현했을 때 얘도 뭐다? 식을 변형해 주었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오늘 들어갈 4단원 내용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4단원 나머지 정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어떠한 다항식이 있다? 어떠한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내가 x-알파로 나누었어. 이때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뭔가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면 항상 나누는 애가 차수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 상수항이 나와야 되죠. 0차. 상수항이 나와야 될 거야.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했을 때 지금 저렇게 표현되는 이미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다고? 저걸 싹 다 전개하면은 개수비교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대입해서 수치대입법을 써도 등식이 성립할 거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할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고?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알파를 대입하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된다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덩어리가 싹 다 어떻게 돼?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아요. 그죠? 얘를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하는 것들, 나머지만 쓰는 것들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정의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결국엔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BQ 플러스 R에서 B의 값이 0이 되도록, 그 B라는 덩어리가 0이 되도록 한다면 얘네들이 싹 다 날아갈 거고 뭐만 남을 거다? 나머지만 남을 거다 라고 하는 게 A는 BQ 플러스 R에서 F, 알파는 R이다 라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거 또 한 가지, 만약에 fx라고 하는 값이 ax-b 플러스 b라고 할게요. qx 더하기 r 형태를 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앞에 있는 qx를 포함한 덩어리를 날려먹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줘야 돼? 뭐라고? 여기 있는 요 앞에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양변에다 대입해 주는 거라고.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은 이 덩어리가 0이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덩어리가 사라지겠다. 그러면 f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었을 때도 나머지만 나오겠다. 그죠? 여기에서 비교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fx라고 하는 애가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바뀌었어?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바뀌었어? 앞덩어리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a분의 1이 곱해졌어요. 그 정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보여야 돼요. 보이세요? 이 덩어리에 a분의 1 곱해서 x 더하기 a분의 b 만든 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여요? 끄덕끄덕 도리도리라도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게 티가 너무 나잖아. 보여? 그러면 자, 항상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식을 변형할 때에는 항상 얼마를 곱해주고 1을 곱해주고 얼마를 더해줘라? 0을 더해줘라. 무슨 말이라고 했어? 곱한 만큼 나눠야 되고 더한 만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얼마를 곱한 거야? a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뒤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a를 곱해서 식의 밸런스를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aqx가 돼요. 플러스 r이 됐나? 플러스 r이에요. 그죠? 야, 근데 잘 봐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바꿨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바꿨다? 근데 나머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나머지 안 달라졌어.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집어넣으면 그냥 나머지가 나오는 거는 똑같아. 아, 개수 형태, 저 1차식 형태에 상관없이 나머지는 무조건 다 같은 비슷한 값이 나오는구나 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fx에다가 x-2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를 r, 첫 번째 r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2x-4라고 나눈 애를 두 번째 몫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머지라고 할게요. 3x-6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눈 몫을 세 번째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세 번째 나머지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나머지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나머지가 되고요.
x에다 3을 집어넣어도 네, 세 번째 나머지가 됩니다. 즉 나누는 모양이 계속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넣는 알맹이의 값이 x-2라는 형태를 변형한 애들이 나온다면 나머지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머지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개념적으로 다 하고 갈까? 아니. 뒤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나머지를 구하는 데에만 쓰여요. 그래서 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경우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눌 때 두 번째, 몫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형태로 적는다? 그냥 F알파는 R이다 라고 적어요. 이 나머지 정리 형태로 적어요. 그 외의 경우, 거꾸로 얘기하면 1차식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쓴다는 얘기고요. 몫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1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BQ 플러스 R 형태로 지켜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 규칙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요번 단원 같은 경우에 정말 쉽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거기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요. 56페이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5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정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땐 뭘 쓴다? 나머지 정리 쓴다고. 근데 만약에 몫과 나머지를 동시에 물어볼 때는 뭐 하면 된다? 조립제법 사용하면 된다. 근데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짜 나눗셈, 세로셈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혹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는 인수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세 가지 힌트로 시작하면서 4-1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1번. 자, 똑같아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글씨 너무 작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얘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다음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5랍니다. 자, 요게 식이 이미 두 개가 나왔어요. 뭐라고? 요 식을 fx라고 한다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45가 나오더라. 앞으로는 이 두 문장을 읽자마자 얘를 이렇게 써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식 써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a 더하기 4b 더하기 8 더하기 12는 0이라서 얼마? 2a 마이너스 b는 5고요. 두 번째 3 집어넣으면 45래요. 3, 3, 27a 더하기 9b 마이너스 12 더하기 12가 45라는 값이 나온다네요. 뭐라고요? 3a 더하기 b는 5래요. a는 얼마? 2, b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원래 제대로 된 fx를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라는 값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12 계산해 주시면 9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이 다항식을 p로 나눈, x-p로 나눈 나머지가 2p 세제곱 더하기 12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이 식을 써주시면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f에다가 p를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원래? 2p 세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12가 나오는데 얘가 뭐랑 똑같대? 2p 세제곱 더하기 12와 같더래. 이때 상수 p의 값을 구하랍니다. 식 싹 다 정리해주면 짠! p의 값은 0 아니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시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차식, 지금 이 4-1번 계형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죠? 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그냥 나머지 정리 이 형태를 이용해서 식 세우고 풀면 된다. 그럼 4-2번처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선생님 방금 전에 그러셨어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언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정리 형태로 쓴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그래놓고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유형에 나오는 건 말이 되나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요. 자, 뭐라고요? 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중에서도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식을 한번 적어보신다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애가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머지 정리 요 형태로 쓰는 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언급하는 경우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항등식 형태로 적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우리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몫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로 적어요? qx라고 내 맘대로 적어요. 왜? 우리는 그걸 구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뭘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네,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가 0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쓸 것처럼 나머지만 언급하는 경우에는 99.9% 다 뭐가 가능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식을 바꿔보시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qx 꼴이 될 거예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우변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2를 집어넣으면 얼마?
우변의 값이 0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합시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0이니까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 하나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하시면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결론!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럼 b는 2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2번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어떤 요렇게 생긴 다항식을 이제 fx라고 한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래. 마 1, 마 2, 뿔 1, 뿔 2. 답은 0. 그죠? 그래서 0이 나오는군요. 나머지가 0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또 다른 케이스 문제로서 나오는 게 4-3번 유형이에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져요? 이건 지울게요. 이만큼을 지우고 4-3번을 쓸게요. 지금 4-3번도 마찬가지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요. 쓰라는 대로 한번 써. 방금 전에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뭐라고? f 마이너스 1은 2이고 나머지 정리 형태로 쓸 수 있죠.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5이다. f 2는 5이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단 이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냥 대뜸 R 쓰면 곤란하고요. 몇 차식으로 나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기본 일반형 형태는 몇 차식으로 써줘야만 하고 1차식 형태로 써줘야만 하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운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a와 b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왜? x 마이너스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qx가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나오거든. 습관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래? 2이고요. 두 번째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다 지워지면서 뭐가 남고 2a 더하기 b가 되고 그 값이 얼마래? 5가 된대요. a는 얼마? 1이고요. b는 얼마? 3이죠. 그래서 a는 1, b는 3. 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저 다항식 형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x 플러스 3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만 답입니다. a, b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어떻게 정리할 시간 조금 필요하세요? 아니면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오늘 너무 빨라요? 참고로 이 나머지 정리나 뒤에 나오는 인수 정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전범위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풀라네요 라고 근거 없는 답을 하지 마시고, 왜 지금 나머지 정리라는 이 형태를, 왜 그 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부분만 튀어나오지? 라는 파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신다면 그걸 변형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식을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진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고 딴소리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 갑자기 아까 뒷반 애들 중에서 지금 아마 또 금요일 날 잔소리했다고 단톡방에서 나갔다는 거는 관두겠다는 뜻이겠죠?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3학년 될 거 고등수학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진짜 빠른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동네에서만 계속 토박이로 사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이미 뭐 5살인가 4살부터 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되고 뭐 이딴 소리 하신다면서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덧셈 뺄셈은 다 떼고 올라가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곱셈 나눗셈 배우고 이 짓거리, 그게 뭐 그래야 된다라고 썰이 이게 이미 다 정론화돼 있다면서요. 그렇대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뭐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상황이 됐겠지만서도 뭐 그럼 언제 쉬어요? 니네는 쉴 때 뭐 하고 놀아요? 뭐 하고 놀아요? 어? 그냥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한다든가 틱톡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본인이 주로 하는 취미가 있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안 좋은 취미, 솔직히 나도 그거 너무 많이 하는데, 아차 하면은 시간만 쭉 뺏기고, 그 뇌가 쉬지 못하는 진짜 정말 나쁜 취미가 하나 있어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의 흐름대로 쇼츠를 엄청 보는 거. 막 인스타 그 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틀기 시작하면 이렇게 위로 한번 슬라이스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막 15초, 30초, 막 1분짜리. 그러고 있으면 뭐 조금만 보고 가지 뭐 라고 했는데 띡 하면 30분, 띡 하면 뭐 1시간, 2시간이 이렇게 후딱후딱 가 있단 말이죠. 이거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이미 막 그 이후로 한 50개 영상 쇼츠 더 보고 있고 한 3시간, 2시간 지나 있고 그런 경우도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죠. 그 쇼츠라고 하는 게 되게 안 좋은 매체래요. 이게 혹시 아십니까? 쇼츠는 기승전결이 없어요. 전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결만 있어요. 전결. 그냥 갑자기 중간에 그 서사를 입력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얘는 이랬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끝. 전전전전전전전 끝.
이렇게 아니면 승전 이로 끝나거나 별도 제대로 안 맞아요. 뭐 결론은 뭐 쇼츠에 그러니까 뭐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재미없는 결론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다 뒤로 남겨놓고. 근데 그렇게 그게 일종의 도파민에 절여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파민에 절여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학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의 활동성 자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혹은 1시간, 2시간 이상 쇼츠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그 뇌에 자극을 줬을 때, 그 전기 자극 활성도를 따졌을 때 약 40% 정도가 떨어지더래요. 음. 그러니까 나도 그게 문제인 거야. 만약에 내가 그게 뭐지 책을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막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상관없이. 근데 종이로 된 질감으로 책이 된 책을 읽는다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여기 올, 모바일로 이제 보는 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나는 책은 똑같이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 뇌과학자 그 팀에서 하는 것 중에 실제 책을 읽었을 때보다 그 모바일로 책을 읽었을 때가 오히려 공부에 악영향을 준다고. 그게 도움이, 이해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전자기기가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적게 하는 그런 단점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직접 여러분들, 그 진짜 정말 쉴 때는 쉬셔야 되는데, 뭐 게임하고 쉬어도 되고, 뭐 쇼츠 보셔도 되는데, 쇼츠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뭐 다 3개만 봐야지. 솔직히 3개 안 볼 거잖아요. 그냥 한 10개, 15개. 그러니까 크게 잡고, 그 이상, 아니면 한 번 볼 때 5개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일 하고 또 5개씩 뭐 이렇게 잘라서 보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뭐랄까, 절제력을 키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어? 진짜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지도 않은 애들 보면은 하루 왼종일 막 이렇게 패드 잡고 이러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옆에 있는 엄마가 막 떠먹여주고, 밥 떠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막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고등학생 돼서도 할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공지 제가 없이 얘기했었는데 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빨간 날이지만 추석 연휴에 붙어 있는 빨간 날인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연휴 시작이에요. 저기 보시면 이거 지울게요. 그 10월 3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10월 4일이 토요일. 그다음에 이제 5월 5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이때가 이때가 목요일인데? 아씨, 자치. 5, 6, 7, 8, 9, 10이다. 5, 6, 7, 8, 9, 10. 요렇게. 중에서 한글날이고요. 대체휴일이고요. 여기가 일요일이죠. 추석이에요. 일요일 날이 껴있기 때문에 대체휴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로 아마 나가게 될 건데, 저는,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우리 학원 기준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가 예요. 그, 연휴 기간 나가는 그 놀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영상으로 대체하겠다였는데, 저는 정상 수업 할 거예요. 근데 정상 수업은 하되,
시간은 변경할 겁니다. 어차피 빨간 날이니까 좀 땡겨서 빨리 끝내고 빨리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10시 시작하거나 12시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대들 기준으로는 뭐가 나아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럼 10시에 나오세요. 10시에 나오면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30분 동안 우리 하던 대로 간단하게 테스트 같은 거 좀 진행하고 그러고서 1시에 귀가할 겁니다. 13시 00에 오답은 대신에 고치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프리 노트만 드리고 보낼 거예요. 30분 풀고서. 오케이?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10월 3일 날 정상적으로 오전에 땡겨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전에 딱 수업하고 딱 갈 수 있게. 근데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때는 당연히 정상 수업하는 게 맞죠? 그죠? 정상 수업하는 게 맞는데 요때도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나갈 거예요. 이때는 정상 수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언제쯤 올릴 예정이냐면 요날이나 요날 둘 중에 하나에 업로드를 완료할 거예요. 그러면 4일 안에 보고 정리해서 문제 풀고 테스트지까지 드릴 테니 거기에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수업 영상 1회, 정상 수업 1회. 다른 반들 같은 경우는 영상 수업 2번 뭐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부러울진 몰라도 효율이 없어요. 영상 수업은 실제 오프라인 여기서 수업하는 거에 비해서 집중도가 한 20%, 3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너무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하는 애들만 해요. 안 하는 애들은 더 안 해요. 한 척 하는 건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 수업도 아니고 그냥 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고 여기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안에 해결만 보십시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공지가 따로 나갈 겁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메시지도 따로 보낼 거예요. 너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다음에 저희 뒷반 애들은 뭐 1시부터 해서 뭐 한 3시 반, 4시 요 정도까지 진행해서 그냥 앞에서 땡겨서 딱 진행하고 예, 이제 연휴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할까 합니다. 어차피 빨간 날 학교도 안 가는데 개천절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란. RPM 한 번만 펴보실래요? RPM 교재 중에서요, 유형 8번이에요. 그 유형 8번에 대한 문제, 페이지는 몇 페이지니, 이거? 25페이지거든요. 25페이지 유형 8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그거 적으시면서, 옆에 그 개념 노트에다가 좀 적으세요.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FX차 몇 번? RPM 150번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고 X-2로 나눈 나머지가 2랍니다. 이때 fx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어떤 유형이냐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2차식 곱하기 1차식 얘로 나눈 형태입니다. 그냥 3차식이 아니라 2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말해요. 일단 식을 쓰라고 하는 것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번식 뭐죠? fx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몰라. 첫 번째 몫이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랍니다. 두 번째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만 언급했기 때문에 f2는 이네요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 fx라고 하는 애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또 다른 몫이 두 번째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몇 차로 나눈?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써줘야 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쓰시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미정계수가 몇 개? 3개. 근데 숫자를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자,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지? 이거 했잖아. 문자가 2개인 연립방정식, 식이 몇 개 이상 필요하다고 했죠? 2개.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 식이 몇 개 이상 필요할까? 3개. 문자가 10개인 연립방정식, 문자가 몇 개, 이렇게 식이 몇 개 이상 필요할까? 10개. 어쨌든 문자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A, B, C 문자를 3개를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 얘를 요 위에 있는 모양 형태로 변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으로 보는 거예요. x-2 곱하기 q2x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부분에서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몫이 얼마가 나올까요? 개수비요, 개수비. A만큼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나오게?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 나옵니다. 잘 한번 생각해봐. 73이라고 하는 숫자를 15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얼마가 되니? 나머지는 12라는 숫자가 나오거든? 그지? 이게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73 나누기 15를 73이라는 숫자 대신에 뭐로 갈까? 45와 38로 나누었을 때 28로 나누었을 때 인가요? 12 맞지 않아요? 13이죠? 뭔 미친 소리야. 13이죠. 자, 28로 나누었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얘를 15로 나눈다는 건 결국엔 45 나누기 15와 28 나누기 15를 하게 되는 것과 같거든요. 얘는 나머지가 있어 없어? 나머지가 얼마야? 0이야.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야 돼? 13이 나와야만 해. 왜? 여기 있는 나머지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한마디로 나누는 애가 똑같으면 나머지도 똑같이 나와요. 모양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모양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나누는 애가 똑같으면
나머지는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식 정리해 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A 여기 몫이 x-2 q2x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A 플러스 2x 더하기 3이 되면서 얘가 바로 뭐가 돼요? q1이라는 식이 되겠죠.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로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전개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원래대로. 다시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q2x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x 플러스 3 어디까지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자 몇 개에서 3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습니까? 1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얼마를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어서 A값 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미안해요. 쉬는 시간 잡아먹어서 딱 한마디 공식 쓰고 끝낼게요.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 때 2차식과 1차식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공식이에요. 뭐라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요거 그러니까 2차식 나머지. 그래서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맞죠?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게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됩니다. 공식이에요. 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실제로 풀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형화해서 가르쳐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임에도 얘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요.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개념이고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유형이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유형이라서 제가 별로 선호하는 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2차로 알려주고 1차로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 한 4년 전까지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는데 요새는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말고 오히려 개념적으로 좀 더 치우쳐서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주로 많이 나오고요. 내신 문제들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구닥다리 옛날 문제에 가까워져서 되게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심화에 속해 있는데 기본 문제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공식화해서 쓰실 수만 있으면 된다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다시 정석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석책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신다면 그놈의 문자 3개는 진짜 지긋지긋한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4-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일단 fx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해야겠죠. 너네는 안 적어도 되겠지만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다 있을 때 뭐래? 1 넣으면 2 나와요. 그죠?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이게 뭔 말일까? 몫을 언급했을 때는 어떻게 쓰라고요? x-1 곱하기 qx 플러스 r이에요. 그죠? 내가 전에 얘기했어. 몫을 언급했으면 반드시
저거 항등식 형태 A는 BQ 플러스 R 모양으로 적어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몫을 언급했으니까 이렇게 적고서 두 번째 줄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요?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이게 뭔 말이야?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여기 나머지가 R이 아니죠. 나머지는 2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1번.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래? 2를 대입하래. 그럼 얼마가 나오는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q 2 더하기 2. 답은 5네요. 끝. 그럼 2번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2번 뭐라고?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뭐 새로운 몫을 잡아야겠죠.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는 여기 a, b, c 썼으니까 pq로 가겠습니다. px 플러스 q로 갈게요. 아니야, p도 pq를 썼으니까 mn으로 갈게요. mx 플러스 n이라고 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중복되는 문자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상태에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m 더하기 n인데 그 값이 얼마래? 2래. 오케이. 두 번째.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2m 더하기 n인데 그 값이 얼마래? 5래. n 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n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요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구나?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세 번째.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대요. 이거 무슨 말이게? 문자에 0을 대입한 값은 무조건 뭘 뜻하는 값이 될까? 상수항. 뭘 뜻하는 값이 된다고? 상수항. F0이든 G0이든 뭐든지 0이라는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뭘 뜻하는 거라고? 상수항. 상수항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럼 fx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치? 이제 뭐 하면 돼?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면 돼. 뭘? 1 넣어봐.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입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 2라고. 두 번째, 2 집어넣어봐요. 얼마?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3입니다. 얼마라고요? 5요. 식 정리 한번 하시면 마무리 가능하겠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4.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a는 마이너스 4 나오고요. b는 1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f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나온다고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초등학교 방식의 문제풀이를 혐오해요.
초등학교 방식의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에는 물론 나도 수학이라는 단원으로 배우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였다. 그리고 수학 익힘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수 익힘책인가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산수에서 수학으로 바뀔 때 이름이 바뀐 거는 결국에 교육 목표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 산수는 뭐게? 연산이야, 연산. 단순하게 사칙연산 같은 연산들을 산수라고 불러. 그럼 초등학교 때 단원이 산수였던 이유는 뭐야? 초등학교 때는 연산 연습만 뒤지게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사고력 수업이 생겼어요. 사고력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실생활 적용 문제라는 게 나와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실생활 적용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과일에 그러니까 뭐지? 접시 하나에 과일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몇 개를 먹고 누가 몇 개를 먹고 뭐 반으로 가르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남은 게 몇 개더라라는 그딴 문제 있잖아요. 사칙연산 혼합 문제. 초등학교 때에 풀 수 없는 식을 강제로 억지로 풀게 하려다 보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상하게 풀려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나도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봐서 아는데 그때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문제 다 읽었어? 제일 끝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뒤 다 자르고 뭐에 익숙해지냐면 수학 문제는 가장 마지막을 보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보이는구나 까지만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봐요. 가운데를 안 보고 끝에만 봐. 그리고 그 가운데를 연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 진짜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들이 글씨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을 때 이게 EBS에서 한 8년 전? 7년 전쯤에 나왔던 7년? 6년 전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니네 지문을 읽고 해석해봐 라고 할 때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본인 스스로 나 문제는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정리가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분명 눈을 이렇게 읽는다고 느끼잖아요. 너네들이. 착각이 돼요. 그 아이 트래커 같은 걸로 보면은 이렇게 막 읽어요. 그리고 막 여기 쉬었다가 여기 막 여기 갔다가 니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동자가 막 여기저기를 서성거려요. 그럼 대체 문제를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이렇게 읽으면서 문제 단어 몇 개들을 누덕누덕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예상해서 똑바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거니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어지겠거니 라고 해서 문제를 니들 입맛대로 예상해서 추측한 다음에 식을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들이 더 많죠. 특히나 시간 없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시간에 쫓긴다가 아니라 시간을 빠르게 땡기는 방법은 니네들이 푼 문제에 대해서 걸린 시간을 체크하는 거지 이 시간 안에 무조건 풀어가 아니에요. 근데 니네 중에서 숙제 오답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멍청한 행동이 뭐냐면 1시간 남았네. 이제 슬슬 숙제 해볼까? 1시간 안에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1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돼. 근데 겁나 쫄려. 처음에 좀 똑바로 풀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속도를 점점 올려. 속도가 올라간다고 착각해. 나는 꼼꼼하게 읽고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정리가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별표. 문제 뭔 소리인지 모르죠. 점점 불안 초조 막 식은땀 나고 막 지금 똥줄 타오르고 막 이러죠. 공부 하나도 안 되죠.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수업 때 시켰던 거 아무것도 안 됐죠. 뭐?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한 거 기반으로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쓰는 건지 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풀라고. 이게 적응이 돼야 속도가 붙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했죠. 분명 찔리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초등방정식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네모를 네모를 정해야 되거든.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 구하고자 하는 놈이 네모거든. 아니면 별표거든. 아니면 세모거든. 이 애들로. 결국에는 이게 문자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중간중간의 식을 내 맘대로 입맛대로 바꿔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장 끝부터 읽은 다음에 얘를 미지수로 잡고 그걸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연습만 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들 혹은 여러분들처럼 지금 연습량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이 돼서도 이런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심하면 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내신 대비하면서도 이따위로 문제 푸는 거를 내가 몇 번이나 봤어요.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심지어 그 식을 세운 다음에 거꾸로 구하기라는 걸 해요. 어? 거꾸로 구하기. 이거 거꾸로 구하기 시키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거꾸로 구하기라는 게 결국에는 그 역연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역연산이라는 걸 제대로 배우는 과정은 사실은 공통수학 2부터예요. 역함수 구할 때. 심지어 그때는 또 연산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문자 대신에 기호를 썼다 뿐이지 이거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방정식 문제를 풀라고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뭘 써. 그냥 최대한 그 선생님들도 다 어떻게 그냥 그 선에서 최대한 가르쳐야지. 이항이라는 게 뭔지 알아? 뭐 등식의 성질은 뭔지 아나? 그런 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 등식의 성질이 그거잖아. 뭐야?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양면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나누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 나가거든요. 이항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세 곳 있어요. 한중일, 극동아시아 3개국. 한중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요. 이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뭔데? 그럼 선생님 이거 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5다. 이거를 3을 넘겨서 마이너스 3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항 없이는 어떻게 풀어요? 걔네 서양 애들은요. 애당초 처음부터 이걸로 배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상수에 대해서 없앤다라고 하고 그래서 x의 값이 5 마이너스 3이라서 2다 라고 배워요. 이 중간 과정 생략을 안 배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된다를 안 배워요. 등식의 성질까지만 배워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항을 가르쳐주죠.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설명은 하지만 솔직히 이항 졸래 별로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방정식 배우는 것부터가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고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10명 중에 3명은 바뀌어요. 나머지 7명은 지들 마음대로 그냥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상태로 계속 엉망진창 하다가요. 못 버티고 나갑니다. 3명은 바뀌어요. 아니지. 5명 정도는 바뀌어요. 그리고 그 5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요. 진짜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나 문제 똑바로 못 읽거나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별표 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문제를. 문제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빨리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의 뇌가 빨리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읽기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영상 시청에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동영상이라는 건 뭐예요? 눈이 가만히 있으면 이 주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커스가 알아서 바꿔주면서 그러면서 소리로 설명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가 동시에 적용하는 거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워칭 세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리딩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리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워칭 하시면 돼요. 강제로. 뭘 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근데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더듬더듬거리지 않을 방금 제가 4-4번 문제를 풀었을 때 다항식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2이고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단 a, b, c는 상수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이게 끊어서 읽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더 빨리 말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읽어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혹은 동영상 보던 속도보다 빨리 읽으면 결국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아마 그리고 겁나 절 거예요. 선생님 쪽팔리게 나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소리 내서 읽어요. 초등학교 때도 안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소리 내서 읽는 걸 안 했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그거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못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딱 지키시는 게 눈이 아까 막 자유분방하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펜을 잡아놓고 이 펜 바로 앞에만 보세요. 손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눈이 움직이는, 그 눈이 줄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인간의 뇌는 진짜 정말 합리화의 그러니까 진짜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뇌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쟤 원래 저렇게 생긴 거야. 라고 인식을, 사고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착시죠. 쟤 저렇게 생긴 애야. 라고 잘못 이해를 뇌가 받아들이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도 영향을 주냐면 내가 문제를 개판쳐서 이렇게 대충 막 읽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 똑바로 읽었어. 라고 합리화를 해버려요. 뇌가. 똑바로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개별 질문 받으러 가갖고 선생님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들고 온 애들 있잖아요. 야, 기다려봐. 같이 읽어보자. 라고 해서 같이 읽잖아요. 그럼 그렇게 읽기만 해줘도 10명 중에 7명은 들어가요. 저 알 것 같아요. 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들어가요.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신 분들도 뭐 물론 없지 않겠지만 진짜 뭐 해봤자 얼마나 해봤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기본기부터 단단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라고 하면 연산선을 많이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남자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렸죠. 두 번째,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못 풀겠어요.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소리내서 읽고 따라서 줄 따라가고 이거부터 연습하십시오.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닐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고요. 근데 그 정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뭐 적당히 남들만큼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남들만큼이라고 하는 게 상위 몇 퍼센트를 남들만큼이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만큼이라고 하면 상위 몇 퍼센트 정도로 보세요? 지원이 얘기해봐요. 40%요? 우석이는요? 남들만큼. 그래서 남들만큼은 하는 만큼은 똑같이 따라 해야지. 남들만큼은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세요? 45 정도요? 시연이는요? 20? 그래서 자 그럼 거기에 이어서 그럼 같이 물어볼게요. 그럼 남들만큼 공부를 했을 때 그 퍼센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쯤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대학교를 간다 치면 어디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40%, 45%를 얘기하셨을까요? 모르니까 니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깨워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어디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 이상은 가겠지.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쪽팔려서 얘기 못 하는 거지. 뭔데? 어딘데?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 학교 이상으로는 생각할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나는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고. 어디야?
어디쯤일 것 같아? 응? 자, 20%? 20%가 중위권이에요. 선생님, 100% 중에서 어떻게 20%가 중위권이죠? 20%면 3등급입니다. 3등급 딱 중간이 20%예요. 지금 그 1등급부터 9등급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네는 1등급부터 5등급 기준으로 내신을 먹히고,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수능 기준이 들어가죠.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가 1등급. 그러면 5에서 11%까지가 2등급. 12에서 24%까지인가? 12에서 23%까지인가? 12가 3등급. 그 다음에 24에서 40%까지가 4등급. 40에서 60까지가 5등급. 그 밑에는 알바 아니에요. 이 역수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6에서부터 100까지가 9등급이에요. 자, 그럼 너네들이 지금 얘기한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 5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기안84라고 아세요? 기안84가 혹시 웹툰 그렸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복화광이라고 하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에서 그런 꼴통 학교에서 있었던 대학교 라이프라고 하는 걸 혹시 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거기가 5등급이에요. 미안한데 5등급 밑으로는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아무데나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정원 미달이라 5등급이나 6등급이나 7등급이나 8등급이나 넣으면 들어가요. 뭐 대학교 가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뭐 그 학교 나오신 분들한테는 뭐 미안하겠지만 그래서 뭐 몇몇 학교를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스카이가 있죠. 솔직히 저는 스카이에서 K에 불만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다 보니까 저는 K에 불만이 좀 많아요. 여기에 이제 의대, 요 살짝 위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의 S까지 합쳐서 요만큼. 그래서 의치, 한약, 수서를 보통 요새 하나로 묶어요. 얘네가 2% 정도. 전국. 꽤 크죠? 그 다음에 KY. 이렇게 KY 합쳐서 또 한 1.5%, 아니, 잠깐만. 2 내지 3, 2 내지 3%까지는 가겠다. 몰라. 어쨌든 뭐, 그럼 한 4, 한 5%? 정도까지는 이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성서한이라고, 서성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성서한 할게요, 성서한. 네. 그래도 모교 사랑해줘야지. 성서한 할게요, 성서한. 어, 성서한 할게요. 사실 그러니까 고대 대신에 성대를 쓰고 싶은데 실제 커트라인으로 따지면 고대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라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로 따지거나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 평가로 따지면 성대가 더 좋아요. 고대보다. 근데 아직도 그 입학 커트라인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돼.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성선을 할게요. 여기가 보통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중경외시 정도가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건 문과 계열 기준이고요. 여기 외대는 솔직히 안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가긴 해요. 뭐 건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새는. 그런 애들이 뭐 한 11, 12, 12, 예,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국대, 홍익대, 그 다음 뭐 기타 등 여러 가지들. 그런 애들이 한 15 정도까지 나와요. 자,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이거보다 더 타이트해요. 원래 이거보다 더 짧아요.
자, 니네들이 들어봄직한 학교 행지가나면 다 나왔죠. 근데 그게 15% 안에서 다 끝나요? 솔직히 15% 아니에요. 한 12% 안에서 다 끝나요. 한 13%? 12, 13% 안에서 다 끝나요. 그럼 그 밑으로는요? 처음 들어보는 학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데를 가서, 야, 처음 들어보는 학교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취업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닐까? 어디 있는 학교예요? 부터 시작한다고 해봐. 성균관대생이세요? 오, 공부 열심히 하셨네. 서울대생이세요? 야, 진짜, 와, 너무 고생하셨네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서울대생, 그거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어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어디 있는 거예요? 대학교 레벨을 왜, 대학교 이름 밸류는, 네임 밸류는 왜 따져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요, 왜 대학교 이름 밸류, 네임 밸류 따질까요? 왜 남들 밑에서 일할 때, 왜 굳이 니네 점수를 가지고, 나 밑에서 저기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왜 학교 가지고 나를 받지도 않게 해주냐? 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진짜 머리 똑똑해갖고 4%인 애들이 많을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하기 싫음에도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게 팩트죠.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공부를 재밌어하고 나머지 998명은 공부 다 싫어해요. 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해서 어? 그런 그 지긋지긋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 지금 여러분들 이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봐. 있는가? 없을걸? 있을 수도 있어. 예전에 학원에서 있었어. 변태쌤이 있었어.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대. 그 공부한 걸 옆에서 그 학원에서 애들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신난대. 아, 미친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있어. 막 웅성웅성 막 이랬는데 그 사람 한 명 빼고 내가 학원 경력 15년 동안에 그 공부를 좋아하는 선생님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맨날 한숨 쉬면서 문제 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계속 문제 풀고 있고. 학교의 기준이 뭐야? 학교는 뭘 나타내는가? 니네들이 하기 싫음에도 그 한마디로 뭐야? 참을성이라던가 인내심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아, 얘는 좀 싫어도 좀 버티고 잘 참아서 일 해결을 어떻게든 해결해내겠네 라고 하는 지표로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뽑는 겁니다. 물론 서울대라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대를 뽑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래? 니네가 만약에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카페에서 일을 한다? 카페에서 일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둘 다 초짜가 왔어. 한 명은 서울대생이야. 한 명은 저기 뭐야. 한서대? 한서대 전문대인데. 저기 뭐야. 그 호서대? 뭐 이런 데가 있다고 쳐. 어? 이렇게 와. 둘이 왔어. 조건 똑같이 뽑아도 된대. 그러면 대놓고 물어보자. 호서대 뽑을래? 서울대 뽑을래?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누구 뽑을 거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내가 학교는 그 성실도를 나타내는 척도다라는 걸 얘기하기 전부터 너네들의 이미지는 로써 이미. 응? 호서대야 서울대, 뭐 아니면 뭐 한밭대야 서울대야라고 하면 누가 봐도 서울대 아니야? 그지? 너네들도 뭐 알게 모르게 이미. 근데 그걸 과연 그 어른들은 그런 이미지가 안 잡혀 있을까? 물론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하더라도 성공 못하는 거 아니고 취업 못하는 거 아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학교 이름만으로도 나의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음에도 내가 어필 못했으면 그 대신에 이만큼을 더 챙겨가서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다. 그게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다. 그게 왜 좋은 대학교를 가면 취업을 잘 되는지에 대한 이유야. 그리고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까 뭐라고요? 45%야?
막말로요. 하위 40%. 6등급. 밑으로는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공부하면 2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 책 한 번만 봐도 책 한 번만 문제 꼼꼼하게 풀어봐도 5등급은 나와요. 나랑 같이 한 상태에서 나랑 한 바퀴만 돌고 그냥 내신 연습 한 2주, 3주 정도만 하고 나서 시험 보면 이 동네 시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서 시험 보면 4등급까지도 나와요. 그냥 그게 대비 오래 안 해도. 무슨 말이야? 네. 밑에 있는 40% 빼야 돼. 그럼 이 60% 중에서 중위권은 30%, 20%인 거야. 그래서 내가 20%를 중위권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20%는 3등급이야. 너네들 3등급이라고 하면 되게 멀리 와닿지 않아? 되게 낮아 보이지 않아?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20%라니까? 너네들 내신 등급으로 바꿨을 때 34%까지가 2등급이야. 35%부터 3등급이야. 그 밑으로는. 그 밑으로는 뭐 내신 취급도 못 받아요. 3등급 밑으로는 뭐 어쩔 건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4등급, 5등급 언덕인 건데. 그죠? 대충 하면 되겠지. 대충 하면 뭐 되겠지. 대충 하면 돼요. 대충 하면, 적당히 대충 하면 뭐라도 되겠지. 적당히 대충 하다 보면 뭐 돼요. 한 번 할 때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 60%에서 만약에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위치예요.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잘 좀. 자, 4-5번이요. 4-5번 그럼 딱 보자마자 바로 보여요? 4-5번 보자마자 보여? 자, 봐봐. 뭐야? fx라고 하는 애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1이고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랍니다. 얘를 가지고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3으로 나눈 그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 이 나머지를 뭐라고 써주라고요?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쓰라고요. 공식이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3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어봐. 333, 333, 33, 4a, 333 더하기 5가 1. a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fx, 요,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2x-1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공식화해서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했다면 이제 인수 정리라고 하는 애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온 경우는 무슨 말이야? fx라고 하는 애가 x-알파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뭐라고?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불러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불러요. 나머지가 0인 애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알파를 찾아야 돼요. 알파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알파가 어떤 알파를 집어넣어야 요 시계값이 정확하게 0이 나오도록 하느냐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 알파를.
외워야 될 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외워야 될 거 아까 그거 세 번째 그걸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얘도 외우셔야 돼요. 앞에 건 이해해도 괜찮은데 내가 외워라 하는 거 지금 오늘 두 개 얘기합니다. 얘 뭐라고요? 얘는 뿔마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음, 64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64페이지에 보시면. 64페이지에 위에서부터 한 여섯 번째 줄 정도쯤에 초록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뿔마 최고차항 개수의 양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4-6번을 한번 문제를 천천히 보신다면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뭐 하실 거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었어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파트가 2단원에 들어가 있는 게 정석 기준으로 2단원에 들어가 있는 게 난 매우 몹시 불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시중 교재들은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을 배운 다음에 나머지 정리까지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배우기 때문에 그 인수분해를 설명할 때 한 번에 이것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정리된 노트에 보시면 필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인수분해 하는 순서 첫 번째 뭘 이용한다? 공통인수를 찾는다.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한다. 그 다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뭘 이용해 또 안 적어놨냐? 안 옮겨놨냐 너 또? 없어? 나가 뒤져 그냥 확 치기 당. 두 번째야. 너 오늘 내가 저번에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도 두 번째야. 너 안 적어놓으면 내 쫓아낸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공통 부분이 보이면 즉 덩어리가 보이면 치환해라. 두 번째 복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더라.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꾸거나. 세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골라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더라. 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문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 분해도 있다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거기에다가 채울 내용이 이겁니다. 뭘 찾아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저 알파의 값을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개수의 약수 중에서 가능한 애들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모든 수의 공약수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값인 1부터 넣어보는 겁니다.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죠. 걔도 안 돼. 그럼 이제 뭘 집어넣어야 돼? 이 아니야. 뭐야? 상수항의 약수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 만약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x에다 1 대입해봐. 1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4는 0이야. 아, 나머지가 0이구나. 그럼 뭐가 가능하겠다.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럼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조립제법 쓰시면 돼요. 1, 2, 4에 대해서 1, 2, 4,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인데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다음 2번도 한번 봐봐. 2번도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x에다가 1 대입해봐. 마찬가지로 무조건 x에다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1번 봤더니 1 빼기 7 마이너스 6이라서 0이 아니야. 그럼 뭐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 해보라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해보자고. 마이너스 1 더하기 7 마이너스 6은 0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1, 0, 마7, 마이너스 6에 대해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계산해 주신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뭐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것도 뭐 다를까? 세 번째 것도 똑같다고. 세 번째 것도 봐봐. 세 번째 것 뭐야?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야. 뭐 넣어보라고? 1 넣어보라고. 1 집어넣어봐. 1 빼기 4 더하기 1 더하기 2. 아, 0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니까 이제 다시 이걸로 가시는다고. 4, 3, 2, 1, 0. 에다 대. 에다가 그럼 지금 저 식을 이어서 써보시면 x-1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데요. 그 다음 또 뭐해? 다시 1 넣어봐. 또 1 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2는 0 아니죠.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3 빼기 2는 0 아니죠. 2 넣어볼까? 8 더하기 4 마이너스 6 빼기 2는 0 아니죠.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 플러스 6 빼기 2는 0 맞죠? 오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문제는 8이었어요. 6인가 8이었어요. 우리 예전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되게 악질적인 문제였는데요.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마이너스 3도 안 되고 6이어야 됐어요. 시간을 진짜 미친 듯이 잡아먹거나 진짜 운 딥다 좋아갖고 한 번에 6 빵 찍어서 푸는 사람들 말고는 기본적으로 막 4분 5분 날려먹는 문제를 만든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이래. 이게 최선이야. 그래서 1, 마 3, 마 2에 대하여 얼마? 마이너스 2로 2로 자, 그럼 이제 마무리가 가능할 겁니다. 식 정리하시면 x-1 앞에서 튀어나왔고 x 플러스 2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안 되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기억하실 때 건 뭐라고?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그럼 4-7번에 4-7번 한번 봐봐. 4-7번에 1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자, 뭐 해봐? 1부터 1 넣으면 2 빼기 3 더하기 3 마이너스 1은 누가 봐도 0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봐. 또 뭐 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빼기 3 빼기 3 빼기 1은 0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엔 이제 뭘 넣어야 돼? 2 아니야? 최고차항 계수가 얼만데? 2인데 1분의 1이었잖아. 지금까지 써먹었던 거. 그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2분의 1 써야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다 라고 계산해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지? 4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빼기 1. 이거 0이니? 0 맞아요. 0이에요. 그래서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2분의 1로 나누어 떨어지겠구나. 2 1 마이 1 2 1 0. 자,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라 했습니다. 뭐로 나눈 애예요? 2x-1로 나눈 애야? x-2분의 1로 나눈 애야? 전화 뭐야? 그치.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보기 안 좋아. 분수랑 막 이런 거 별로 보기가 안 좋아. 여기 있는 2들을 쏙 빼서 옆에다 주자. 얼마? 2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2번도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해봐? 1 넣어봐. 안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3 넣고 마이너스 3 넣은 다음에 안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까지 다 집어넣어봐야 돼. 후보로 뭐가 나온다고? 진짜 끔찍한 애들까지 다 나오죠? 뭐라고요? 아까 지금 2번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에서 후보는 뿔마 1, 뿔마 3, 뿔마 2분의 1, 뿔마 2분의 3 이렇게 총 8개 중에서 하나는 될 겁니다. 일단 1은 안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도 안 되겠네요. 그럼 3은요? 되나요? 54 더하기 안 될 것 같은데? 27, 9, 45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 플러스 45 안 되겠네요. 또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 안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5구나. 4분의 5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3 어쨌든 안 되네요.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뭐 안 되겠죠? 빼기 3 그럼 이제 2분의 3 집어넣으면 좋아할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27 더하기 4분의 9, 45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3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18? 2분의 9? 되죠? 는 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뒤에 문제가 18개가 있는데요. 번호를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불러 이건 해야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몇 번이냐면요. 1번, 4번, 5번, 7번, 9번. 다음 11, 14, 15. 를 풀어주십시오. 네.
다시 1, 4, 5, 7, 9 11, 14, 15 1, 4, 5, 7, 9 말고 1, 4, 5, 7, 9 그 중에서요 14-4번을 지금 바로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14-4 말고요 RPM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아마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올걸요 그 유형 9번 유형 그 질문 그 아까 별표 뒤지게 많은 것들 그거 제대로 보고 풀었는데 못 푼 거야? 아니면은 시간 없어갖고 대충 풀어서 못 푼 거야? 그러면은 그 질문 언제 받냐? 자 일단 숙제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그 142번까지였잖아요. 143번부터 172까지 그냥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143번부터 172번까지 다 해도 될 것 같고요. 정석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제랑 4단원 연습 문제 1, 4, 5, 7, 9, 11, 14, 15 였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문제냐 그러면? 30, 40개 정도. 여러분들 하루에 50문제, 그러니까 한 번 해올 때 50문제 정도씩은 그래도 푼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9번에 대한 그 필수예제, 153번 문제 있잖아요. 15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항상 언제나 뭐 하라고요? 항상 언제나 그냥 그대로, 2차식으로 나눈 식은 그대로 적으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 있다면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때 지금 두 번째 f 2x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x에다 얼마 집어넣으라고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요 아래식 기준으로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1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1을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여기 무슨 식이 나와? f 마이너스 1은 나머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x에다 뭘 대입하면? x에다가 1을 그냥 대입해버리면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x에다 1을 대입하면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1이 아니라 f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집어줘서 마이너스 6 나와요. 끝.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해요. 그거 말고 뒤에 170번 같은 문제도 170번이나 172번 같은 그런 문제들도 좀 푸실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RPM 기준으로 170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눈 나머지라고 한다면 이거를 똑같이 식으로 변형한다 치면 x를 1000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식 어떻게 돼요? x의 11제곱을 뭐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몫이 무언가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도 뭔가가 나올 것이다 예요. 이해됐어? 이렇게 모양을 바꿨더니 마치 꼭 저 옆에 있는 식이랑 모양이 똑같아졌다.
x에다 뭘 집어넣고 싶어지니? 2를 대입하고 싶어지지 않아? x에다 2를 딱 미안해요.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놀랬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너무 이건 나도 내가 내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미안합니다. 씨.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올 줄 몰랐네. 죄송합니다. 자, X에다 2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정도로 원했는데, 갑자기, 우는 거 아니지? 놀래라. 놀래라. 내가 놀래라. 미안해라. X에다 2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11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머지가 띡 나오잖아. 실제 나머지는 아니야. 998로 나누었기 때문에 998보다 작은 나머지를 찾아야 돼. 근데 2의 11제곱이 얼마니? 2048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0을 33개 붙여놓고 998로 나누는 미친 짓거리를 할 필요 없이 얼마를 2048을 998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을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 세모. 이거 세모 구하시는 문제죠. 이 정도쯤이야? 하실 수 있겠죠? 얼마야, 이거? 48 더하기 4인가요? 52 나오죠. 암산된다. 1000 하나당 나머지가 2씩 나와서 1002개라서 4. 거기에 뒤에 있는 48. 4 더하기 48, 52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17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얘도 똑같아요. 172번도 물어봐요. 172번. x 3의 몇 제곱? 3의 99제곱 더하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얘보다 난이도를 올리면 4로 나눈 나머지보다 좀 더 헷갈리게 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7로 나눈 나머지예요. 7이나 아니면 8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 이런 게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4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는 3을 x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8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을 x로 잡아야 돼요. 이 근처에 있는 거듭제곱의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이 좀 달라져요. 어쨌든 얘는 이거니까. 자,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x의 99제곱 더하기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101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올 거고 그 나머지가 나올 것이다.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빼기 1, 2 나머지가 될 거라서 아하!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신명나게 쓰고 딱 끝나면 틀리죠. 왜요? 4로 나눈 나머지를 음수값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로 바꿔서? 3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4를 여기서 하나 딱 떼와서 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질문 못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니는 언제 해결하냐? 우리 또 주말에 몰빵해서 해결하기에는 지금 하나 정도밖에 못 해줄 것 같아. 하나 하기도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하나만 번호 불러봐봐요. 몇 번? RPM 몇 번? 2번 숙제 부분에서는 크게 없었고, 이 숙제들 중에서 3, 4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였죠? 12, 13 유형이었나? 그 유형 덩어리 쪽으로 쭉 틀렸던 게 있었는데. 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거,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3개랑.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제가 따로 볼 시간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니면 어떻게든 만들어줄게. 어떻게든 만들어서 할게. 몇 번? 136? 136번도 6번인데 137번이 더 헷갈리지 않아요? 137번이랑 136번이 좀 중요한데요. 137번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도도도도 해서 어디까지? a6x의 6제곱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요렇게 A2 더하기 A3 더하기 요렇게는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모양이 나오냐? X에다 뭘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예상하셔야 돼요. 얼마? 1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0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라고 하는 값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그런 모양이 나오겠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의 세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더해주시면 2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짝수만 남고요. 얘를 만약에 빼게 되면 2배의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홀수만 남아요. 그래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상수항 A0라고 하는 애를 A0는 뭐랑 똑같아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기 136번은 모든 상수의 합에서 뭐야? 상수항 제외한 값이야. 모든 개수의 합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